남북 정상이 만나 손을 맞잡고 한반도 화해와 평화의 새 시대를 선언했던 6.15 남북 공동선언이 20주년을 맞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8년 한 해에만 3번의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남북 관계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는데요. 북핵 문제가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남북 관계 역시 긴장 국면을 넘어 도발이 우려되는 위기의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과 최근 남북 관계를 짚어보고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연일 담화를 발표하면서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첫 담화에서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했고 두 번째 담화에서는 보복 조치를 더 구체화했습니다. 지금 보면 담화마다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라는 그 언어가 들어있고 남조선과의 확실한 결별을 또 언급했거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남북 군사합의서를 파기한 건 아니고요. 예. 파기를 이제 예고했고요. 그다음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지난번에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남측 인원들이 철수한 상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이제 6월 13일 날 이제 통신선 전면 차단 조치를 인해서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첫 번째 대상이 북한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이 4.27 판문점 선언인데 판문점 선언의 제2조에 이제 이 대북 전단을 살포 금지하도록 돼 있고요. 네. 1조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그 삐라 살포 부분하고 네. 공동연락사무소는 이제 긴밀히 연계돼 있기 때문에 아마 북한이 우선적으로 취할 조치들은 바로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또 청와대가 북한의 두 번째 담화를 발표하고 나서 바로 불과 몇 시간 만에 어제 새벽이죠. 긴급 NSC 상임위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NSC 상임위 멤버가 아닌 합참 의장도 또 참석을 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이게 또 군사 도발을 준비하기 위한 어떤 태세를 갖추기 위한 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또 들리더라고요. 좀 상황이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 김여정 제1부부장이 다음번 조치는 군사행동이 될 것이고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군 총참모부에 위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군사 도발을 이제 예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합참의장이 직접 참석하셔가지고 북한의 어떤 도발 가능성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서 NSC 상임위원회에 참석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김 여정 입장에서 그러니까 어떤 행동은 좀 보이겠죠. 어떻습니까? 북한 뭐 바로 이제 한다라고 행동을 지시한 건 아니고요. 예. 행동 권한을 넘겼다고 했기 때문에 항상 이제 단계적으로 쪼개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 그 입장에서 어떠한 행동이 실제로 그 언제쯤 이렇게 예, 지금 발생이 이제 될까요? 북한이 예상할 예. 수 있는 조치로는 군사합의서에서 금지했던 조치들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것이 해안포를 이제 봉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함이 지나가더라도 바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든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비무장지대의 감시초소, GP라고 그러죠. 이제 11개가 시범적으로 지금 폐쇄가 됐는데 아마 이 부분들을 다시 재건축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판문점 그 공동관리구역들, 네. JSA라고 그러죠. 이 지역에서 현재 비무장 상태로 좀 남북이 합의했는데 이 부분들이 아마 경무장 형태로 해서 북한이 또는 이제 과거처럼 중화기를 반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도발의 수위를 높이는데 바로 우리한테 공격하거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네. 일단 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다음을 또 우리한테 경고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실제로 군사 도발할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또 이런 북한의 대남 공세에 대해서 궁극적으로는 대미 압박을 목표로 한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또 이제 리선권 지난 12일이죠. 리선권 외무상의 담화에서도 보면 핵전쟁 억제력을 더욱 강화한다. 이 핵전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강화한다고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미국을 겨냥한 어떤 핵실험, ICBM 같은 전략무기 발사 이런 고강도 도발을 예상하는 시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지난번 당 중앙군사위에서도 핵무력 강화를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 네. 리선고 외무상도 핵무력 가능성을 얘기를 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앞서 살펴봤던 김여정이 지시한 걸 보면은 총참모부의 군사적 대응을 준비하라고 이제 네. 얘기했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총참모부의 권한은
이 그 전략군하고 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전략군의 경우는 지금 우리가 미국을 겨냥하는 전략 미사일, 핵실험이라든지 또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 임무를 가지고 있는 전략군이고요. 네. 이번에 김여정이 위임했던 총참모부는 이제 포병 부대를 운영합니다. 네. 그래서 작년 5월서부터 금년 3월까지 북한이 17차례에 걸쳐서 도발했던 이런 단거리 발사체를 운영하는 부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도발 가능성은 조금 후순위에 밀리는 것 같고요. 대남 도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강도를 높여가면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11월 3일 날이 미 대선이 있기 때문에 네. 점차 대남 도발을 중심으로 해서 긴장수를 높였다가 아마 9월이나 뭐 10월, 그러니까 미 대선을 앞두고 네. 한층 이제 그 미국을 자극하고 압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과 관련해서는 조금 이후에 또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김여정 제1부부장이 직접 개성공단 철거를 또 언급을 했는데 개성공단이 건설되면서 10km 이상 그동안 이제 물러나 있었던 그 북한군 다시 진주를 할 수 있다 이런 추측 분석도 나왔습니다. 공동 번영과 평화의 상징이었죠. 어떻게 이 개성이 다시 군사 지역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예, 가능성이 충분히 예. 있다고 봅니다. 2019년 1월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에 네. 대해서 조건 없이 재개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 정부가 유엔 안보리 제재라든지 또 미국의 독자 제재 문제 때문에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연말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이제 금강산 시설에 대한 파괴를 이제 지시한 바가 있고요. 네. 또 하나 남아 있는 것이 개성공단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 이제 현재 추세로 본다면 우리가 유엔 안보리 제재라든지 또 미국의 독재 제재를 고려했을 때 단기간 내에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계기에 개성공단을 아예 문 닫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제거하고 그 전방의 제2군단을 이제 재배치할 가능성도 우리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김여정 부부장의談話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한다 이런 표현이 좀 눈에 띄는데요. 스스로 뭔가 그 입지를 좀 다지면서 동시에 김 위원장의 뜻이 반영됐다 이렇게 주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목적도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지난 네. 이제 6월 4일 날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가 있었고 그 이튿날 통전부 대변인 담화가 있었습니다. 네. 이때 통전부 대변인 담화에서 김여정이 대남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라는 걸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8일에는 대남 사업 담당자 총화 회의가 열렸는데 이때도 김여정과 김영철 당 부위원장의 공동 명의로 해서 연락통신선의 전면 이제 차단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걸 봤을 때 김여정이 현재 대남 사업의 총책임자인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또 이 부분들이 개인의 독단적인 권한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무게를 싣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네. 이러한 내용들이 다 노동신문에서 계속 공개함으로써 네. 김여정의 위상을 좀 공고히 하는데도 좀 기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좀 포인트를 맞춰보면요. 이 부부장의 담화를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신문에 이제 게재를 했거든요. 공표를 했는데 이건 좀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지랑 그렇다라고 하면 남한과의 대화나 뭐 협상 가능성 같은 거는 뭐 사전에 미리 좀 차단한 게 아닌가 이런 분석 시각도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2018년 9월 19일 날 세 번째로 이제 남북 정상회담 했을 때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5일 경기장 앞에서 평양 시민 15만 명을 두고 더 이상 이제 한반도에 전쟁이 없고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평양 시민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의 엘리트층이나 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4.27 판문점 선언이나 9.19 군사합의서에 대해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전환한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남쪽에 대한 인식들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노동신문에 공개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각종 군중 집회를 통해서 남쪽을 비난함으로써 자신들이 정책 전환이 책임이 북한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측에 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네. 어떤 자기의 책임도 회피하고 또 정책 전환의 정당성을 또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 김여정 제1부부장이 첫 번째 담화 직후에 이 대북전단 살포 제지를 위해서 법을 제정하겠다. 그리고 관련자와 관련 단체를 이제 고발 조치를 하겠다. 이런 그런 조치들을 잇따라 내놨는데 지금 계속해서 담화를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뭔가 우리와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뭔가 우리와의 갈등을 좀 고조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도 보이는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희가? 예,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북한은 이번에는 우리 정부, 특히 국회가 처리할 수 있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서만 언급을 했지만 이미 작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에 북한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은 한미 군사연습이라든지 그리고 첨단 무기에 대한 도입 문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면서 우리 정부와의 공식적인 대화 채널을 다 끊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전면 연락선까지 끊는 건 이번 조치지만 그 전에도 대화를 계속 거부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세운 것이 대북전단 살포지만 네. 아마 이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그 다음번에는 한미 군사연습 또는 무기 도입 문제 이걸 계속 제기하면서 긴장 수위를 높여갈 거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 네. 단기적으로 대응하면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또 북한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라든지 또 국회에서 발빠르게 그 대북 전단살포 제지법을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목표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비난과 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북한에서 오늘이 또 6.15 공동선언 20주년인데 북한 관영 매체들은 이런 뭐 관련된 언급 자체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뭐 계속해서 선언에 침묵을 하고 있는데 이 이유는 좀 뭐라고 보십니까? 예, 그 부분은 우리 그 정치권이나 네. 어떤 시민단체에서 북한의 입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로서는 네. 남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전환시킨 출발점이 6.15 공동선언이고 네. 또 첫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던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지만 북한은 이런 6.15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아버지 때인 김정일 시대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시대는 4.27 시대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6.15 20주년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북한으로서는 크게 주목하고 있는 행사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달리 북한이 침묵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오늘 그 6.15 선언과 관련해 가지고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떤 좀 의미가 담길까요? 예, 아무래도 우리 정부로서는 지난 2년간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속하려고 그 뜻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1월 7일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신년사에서 밝혔듯이 북미 대화와 별개로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할 뜻이 있다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북한의 최근의 언동이 남북관계 그리고 남북 평화 발전에 저해되지 않도록 좀 자제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일각에서는 대화 재개를 위해서 특사 파견 같은 좀 나름 파격적인 그런 카드를 제시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사실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지 의문인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게 제일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는 특사가 평양에 가서 허심탄회하게 북측의 요구 조건이라든지 또 우리의 그 양해 사항들 충분히 얘기한다면 풀릴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 조건에서는 북한이 특사를 받을 수 있겠나 하는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특사 파견을 제안했는데 북측이 거절할 경우는 더 상황이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성급하게 특사 파견을 거론하기보다는 네. 물밑 대화를 좀 타진해서 한 라인을 통해서라도 어쨌든 북한의 의중을 확인하는 게 더 성급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역시 네. 지켜봐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북한과 한반도 관련된 내용을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